부엉부엉. 안녕하세요, 최부엉부엉입니다. 잘 지내고 있지요? 잘 지내고 있죠?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한창 세계사 교과 진도를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6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요런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서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고 오답 정리까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6월 모의고사니까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대단원 3단원까지였던 걸로 이제 파악을 했고, 그렇다면 앞에 고대 문명 나오는 파트,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동아시아사 그 과목과 겹치는 동아시아 부분, 즉 중국 또는 한국 일본까지 해가지고 동아시아 부분 문제, 그리고 서아시아 이슬람 부분 있잖아요. 이슬람과 그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서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다 보고 개수를 또 파악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계사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지금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아직도 조금 이제 마음이 불안한 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요 말씀 드리고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사는 뭐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과목은 정직한 과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걸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 네모 안에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생활과 윤리처럼 뭐 무슨 과목을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비교를 해볼게요. 학문의 특성을.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은 이제 혹시 모를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해석의 다양성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종종 출제돼서 여러분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문제라 좀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엄청 현대적인 내용까지도 이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많이 선택하시는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국지리, 세계지리에서도 비슷한데 자료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좀 종종 나오잖아요. 이 과정에서 좀 약간의 이과적인 지식 같은 게 좀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교과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좀 마음에 이제 좀 진중함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그게 점수로 나오는 과목이 세계사다. 그리고 지금 세계사 문제니까. 그리고 혹시 세계사 선택한 친구들은 동아시아사를 많이 선택하셨을 테니까 동아시아사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교과서 하나 정해가지고 또는 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 컴퓨터 소리가 들리셨나요? 자, 아무튼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뭐 또 파일 제목이 이상하네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바로 이제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답만 맞추는 게 아니고 관련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공부 방향까지도 조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1번 문제, 항상 1번 문제 고대 문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군데 잘 파악하고 있고, 각 문명의 특징들, 그리고 큰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라는 특성, 그리고 각각 어떤 이제 세부적인 개념, 용어들이 등장하는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우르 유적 나오고, 제가 지금 표시하는 거는 정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알겠죠? 제가 그래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보다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밑줄을 바로 쳐볼게요. 수메르인까지 나오는데,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죠? 자, 1번 왕을 파라오로 칭하였다, 이집트 문명. 2번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또 줄일 수 있어요. 2번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는 문명이었죠. 고대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 계획도시가 건설되었다.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 문명.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점을 친 내용을 갑골, 거북이 등딱지나 막 뭐 그 동물의 어깨뼈 같은 데다 기록했다는 거. 중국 문명 중에 특히 상나라, 그쵸? 상나라.
그거 혹시 아세요? 최부원봉 채널에 있는 중국 왕조를 뽀로로 노래로 함께 배우는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삼국, 위진남북주, 수당 5대 10국, 요송, 금, 원명, 정중국 이러면 금방 외워집니다. 상나라, 종법에 의한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봉건제, 이것도 중국 문명인데 그 중에서도 주나라까지 좀 디테일하게 갑시다. 알겠죠? 주나라에서 종법이라는 건 자기 친척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지배하라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주나라의 황제 천자라는 이제 그 유일한 사람이 있고요. 오케이, 주나라 답 2번 고를 수 있죠. 가 시대에 있었던 사실. 자, 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은 당연히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 문제 가지고만 풀 수 있게는 문제 절대 안 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이 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TMI나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요런 이제 오나라나 서시 같은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밑에 바로 결정적인 힌트들이 나옵니다. 5패 5개의 지금 제후국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 있는 오나라, 서시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춘추 5패라고 이제 기억하십니까? 배우셨습니까? 자, 춘추 5패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 칠웅, 그 5개의 국가 그리고 7개의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나중에 이걸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고 요걸 통일하는 게 진나라 진시 황제 아니에요. 그쵸? 요런 거. 이 와중에도 아까 말했던 주나라가 중앙에서 천자가 이제 존재하고 각 제후국 봉건제에 의해서 이걸 분봉이라고 하거든요. 땅을 나눠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제후국으로서 존재했는데 제후국의 힘이 더 셌어요. 그 나라들이 자기네가 짱이다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시대, 춘추 전국시대. 가 시대는 춘추시대, 그 중에서 춘추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춘추시대 답 고를 수 있겠죠. 2번 제자백가가 등장하였다. 뭐 유가, 법가, 뭐 이런 그런 이제 학문의 파에 따라서 유가, 법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묵가 이제 파벌이 있었고 그 파에서 이제 유명한 학자들 공자, 맹자, 순자, 묵자 뭐 이런 사람들 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국가에서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했던 시대, 제자백가, 춘추 전국시대 다 포함된 얘기지만 여기서 정답이 되겠고 사고전서가 편찬되었다. 자, 청나라 때입니다. 여러 백과사전.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라는 시기에 있었고 다이카 개신,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율령체제가 좀 확립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향거리선제가 시행되었다. 한나라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 향거리선제 중요한 개념으로 교과서에서 등장합니다. 균수법과 평준법이 실시되었다. 요것도 한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특징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국가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 대부분 이제 황제 또는 왕이 되겠는데요. 인물들의 특징까지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밑줄 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어떤 시기일까요? 흉노, 선비, 갈, 저, 강 5개의 북방 민족이 중국의 화북 지역을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5호 16국이고 그리고 이 중국의 기존에 있던 그 위초고 3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동쪽 남동쪽인데 남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동진이 됩니다. 동진. 요 시대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써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지금 읽었는데 남쪽으로 이주했고 동진에 이어서 송나라가 들어섰대요. 동진에 이어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자 이거 되나? 오랜만에 써보는 기능. 자 동진에 이어서 송, 제, 양, 진 이런 나라 복잡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이제 등장을 하고 516국은 또 이제 북이라는 선비족 출신의 국가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요 북쪽 중국의 북쪽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북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송제, 양진 이렇게 중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 그리고 이걸 다 통일하는 게 수나라. 요 시기, 요 분열된 시기는 이제 남북조 시대겠죠? 요 남북조 시대의 특징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청명상하도를 그리는 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도 이제 교과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호락호락하지 않은 문제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청명상하도 같은 경우는 송나라 때 송나라의 수도였던 특히 북송입니다. 북송의 수도였던 카이펑이라는 곳에 발전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알겠죠? 파스파 문자를 사용하는 관리. 파스파 문자는 몽골족 고유의 문자입니다. 몽골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시기가 매우 뒤죠. 자, 유진남북주 수당 5대 십국 요송금원 몽골이 세운 원나라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시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시박사를 통해 교역하는 상인. 시박사라는 경우는 해상 교류 교역을 담당했던 기구인데 당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존재하면 아시면 되겠고, 송나라 때 이제 매우 활발하게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다 지금 남북조 시대를 찾는 거니까 남북조 다 그 뒤에 얘기네요. 그쵸? 남북조 시대. 그리고 시박사는 원나라 때까지 이제 유지가 됩니다. 희곡 서상기를 공연하는 배우. 희곡 서상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희곡 서상기와 또 희곡이라 뭐예요? 약간 연극의 대본이잖아요. 그쵸? 그 서상기와 두아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것이 함께 이제 나오는데 원나라 때 있었던 요런 문화적인 모습입니다. 윈강석굴사원, 뭐 둔왕석굴, 엄청 그 절벽을 깎아 만든 엄청나게 큰 불상이에요. 근데 이 불상에 북쪽에 있는 요 선비족 출신 왕들이 자기 얼굴을 불상에다가 새겨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남북조 시대에 특히 불교가 발달하고 이런 대형 석굴 그리고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5번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4번 갈게요. 가왕조, 어떤 왕조일까요? 자국 외국인들이 들어와 무역을 할 경우, 자, 외국 사절의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신표, 믿음의 표식의 일종인 감합을 발행하였다. 감합 무역의 대상은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있었던 무역의 종류입니다. 오케이?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무로마치 막부가 나왔네. 왜구를 단속하고 조공무역인 감합무역을 통해서 그럼 명나라와 교류를 한 거겠네요. 명나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명나라에 대한 내용. 자, 1번 이갑제를 시행하였다. 요게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인데, 명나라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주원장, 황제로서의 이름은 홍무제가 명나라를 건국하고 이갑제라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 그런 거 이제 나오면서 명나라 얘기 다 바로 고르시면 되겠고, 만주족과 한나라를 한꺼번에 인재를 활용하는 정책, 요거는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였다. 이것도 변발 뭔지 아시죠? 머리 이렇게 벗겨지고 따는 거, 머리를 이렇게 여성분들 긴 머리 여성분들뿐만 아니겠죠? 아무튼 따는 머리, 따는 것을 강요해가지고 우리 만주족 풍습을 한족한테 강요하겠다 했던 거, 이것도 청나라입니다. 자, 황소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황소의 난, 그리고 이전에 안사의 난 같은 거 있었고, 엄청나게 황소의 난으로 결정타를 맞고 당나라가 쇠퇴하고 그 이후에 5대 10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견융의 침입으로 러양에 천도하였다. 호경에서 러양으로 천도합니다. 견융의 침입으로. 그러면서 주나라가 동주로서도 이제 불리고 춘추전국 시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나라. 답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왕조. 자, 5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에 난 이제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연도를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닌데 대략 지금 17세기 이렇게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대략 어떤 시기인지를 아셔야 되고, 3번의 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이걸 읽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후금 있잖아요. 만주족이 청나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본인들이 이제 황제 국가임을 자처하고 조선을 침략을 하죠. 병자호란을 일으키죠. 그쵸? 이거 너무 한국사 내용이죠? 자, 이게 왜 침략했어요? 왜냐면 청나라는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명나라를 공격해서 중국을 다 차지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반도 지역, 이제 명나라 공격할 때 조선이 막 무슨 짓 하면 안 되니까 한반도를 안정시키고자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이기잖아요. 그러놓고 이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명나라를 침략하거든요. 근데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너무 TMI가 심한가? 근데 명나라가 생각보다 명나라로 침략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일단 명나라 내부는 엄청 약했어. 이자성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혼란스러웠는데 만리장성을 넘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전하고 있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청나라, 이제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역할하는 친청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청나라가 명나라로 들어오는데 도움을 준 명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오삼계,
적진 않을게 말로만 할게요. 경정충, 상지신 요 세 사람이 특히 유명하거든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셋 덕분에 명나라를 침략해서 아예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니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해서 니들이 특정 여러 지역을 왕처럼 좀 다스려라. 그래서 그 왕처럼 다스리는 지역을 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 세 지역을 3번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 사람 다 명나라 출신인데 3번이라고 해서 자기 세력을 이제 가지고 왕처럼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워가지고 주긴 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얘네들도 정복을 해야 될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알고 3번에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 줄 때 언제고 다시 뺐냐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결국에는 정복이 됩니다.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그때 황제가 이제 강희제라는 이제 황제인데 그걸 묻는 문제네요. 황제니까 오삼계라는 인물 나오고 강희제 때 이제 그 3번의 난이 완전히 정리되면서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흐름이 있어요. 역사적 흐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3번의 난과 더불어서 대만, 타이완 지역의 정씨 세력, 정성공 그리고 부자가 있는데 정씨 세력까지 완전히 정리를 하고 청나라 전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동아시아사 공부할 때 배우는 연표긴 한데 혹시 필요하시면 설명 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알았죠? 이 5~3개 등장하고 강희제 때 3번의 난을 진압했다, 정성공 진압했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황제별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강희제를 이제 고르면 되는 건데 지금 잠깐 연표에서 봤지만 3번 네르친스크 조약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러시아 네르친스크 조약까지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경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양세법, 조용조 대신 양세법 시행한 거 이제 당나라 때, 동중서 건의로 유교를 관할한 거 한나라 때, 임진왜란 일어나 조선에 파병한 거 명나라죠. 이거 명나라. 관리 선발 위에 국품 중정제를 실시한 거 이제 이거 남북조 시대 말기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위진남북시대 말기 수나라 때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3번이 이제 명확하게 강희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6번 갈게요. 확대. 자, 어렵습니까 혹시? 자, 6번 밑줄 친 이 종교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는데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5번 맞춰서 절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슬람교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 자, 1번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분석한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주 덜 돼 있으면 이제 이슬람교와 이제 그 지역 이제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그쵸? 어른들은 중동이라고도 부르는 그 지역의 역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슬람교는 생각보다 여러분 꽤 늦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통일신라 때쯤 나와요. 7세기 때. 그전에는 또 이슬람교가 없던 페르시아 같은 이제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냥 TMI였어요.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은 지역인데? 라고 답을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 사자에서 이건 이집트 쪽, 이집트 문명. 그렇죠? 이집트 문명에서 사후세계를 이제 생각했을 때를 이제 염두에서 이런 게 나오죠. 카스트제도 인도죠. 코란이라고도 부르고 꾸란이라고도 불리는 거. 요게 이제 이슬람교의 경전이 되겠죠. 생활을 아주 생활의 원칙이 되고 기반이 되는 거. 자연을 찬미한 베다라는 것도 이제 경전이에요. 경전. 자연을 찬미한 글인데 이 글이 이제 인도에서도 브라만교의 경전이 됩니다. 이것도 인도예요. 아무튼 이 베다라는 이 용어도 인도 문명할 때 등장합니다. 7번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 자, 이복에 어쩌고 나오고 작년에 황제가 이사의 말을 듣고 책을 모조리 태워버렸대요. 기술서 외에 분서갱유 나오고 황제에 대한 문제니까 진시황제를 찾으면 되겠네요. 진시황제. 아까 한무제 얘기 잠깐 했었는데 한무제, 진시황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황제들입니다. 진시황제의 업적, 한무제의 업적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를 수용하였다, 팔기제를 시행하였다, 만리장성을 축조하였다. 3번 답을 고르시면 되겠고 사불교를 수용한 특정 어떤 황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위진남북시대 이 종교는 차츰차츰 들어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에서는 왕이 등장하죠. 소수림왕, 침류왕 같은 왕이 등장하고 법풍왕 막 등장하는데 중국에 이제 차츰차츰 들어와요. 자, 팔기제 이거 누르하치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명나라 영락제 인공섬인 대지마를 건설하였다. 이건 에도 막부 시기.
요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3번 답 잘 고르셨죠? 8번 갈게요. 가왕조에 있었던 사실.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나라에서 여러 북방 민족들과의 외교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위에 이제 토번, 돌궐, 위구르 이런 이제 민족들이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싸우는 정책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하고 도호부 그리고 좀 작은데 도독부를 설치해가지고 외교 관계를 좀 평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당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탈라스 전투도 당나라죠. 이슬람 세력에 패했대. 이때 이슬람 세력이 누구예요? 아바스 왕조라고도 불리는 당나라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당삼체가 제작되었다. 여러분 뭡니까? 교과서 어디 자료 이런데 아이고 사람 같은데 기린같이 생긴 동물 이렇게 있고 그림 망했다. 죄송합니다. 여기 사람 타 있고 막 이렇게 이게 도자기로 만든 건데 색깔이 화려해요. 세 가지 채색이 되어 있다고 당삼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림 무시하세요? 요런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문화재 중 하나입니다. 중림칠연이 활동하였다. 이전 위진남북조 시대 알겠죠? 좀 도가적인 자연과 벗하면서 막 속세의 연을 끊고 막 이랬던 막 현자들이 막 있었던 거 이제 서진 동진 고시대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지금 잘 안 나와. 왜냐면 이전에 지금 해설 강의를 2개를 벌써 찍고 지금 10시 48분이 됐네요. 공행무역이 성행하였다. 청나라.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후한 말기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요걸 시작으로 위초고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알겠죠? 답은 1번이었고요. 장건이 서역에 파견되었다. 이거 한나라 때 특히 한무제 때 이 비단길과 연결되는 지식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1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각 국가별로 이 보기가 어떤 국가에 대한 문장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9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4대 칼리프 알리 이 유명한 표현이 시작되네요. 벌써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제 자신의 이제 친족들끼리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의 직책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4대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거 괜히 적었나? 정통 칼리프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그냥 총독이었던 무아위야가 본인이 이제 칼리프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러고 자신의 가문에서 이제 칼리프 자리가 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세습되도록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열어요. 오케이? 요 왕조의 이름이 뭡니까? 우마이야 왕조잖아요. 우마이야. 이때 이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에 대해서 지금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수니파, 시아파로 나눠진다는 얘기까지 배우고 현대적인 막 테러 이런 얘기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이게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수도기도 하고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어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우마이야 왕조는 또 이제 멸망을 하죠. 아바스 왕조에게. 여기 바그다드가 수도. 이런 흐름도 여러분들 따로 이 서아시아적 역사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가 사실은 이슬람교 역사의 시작이고 그 전에는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슬람교 없던 시대의 이제 흐름도 있고요. 그 이전에 아시리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아케메네스 왕조 나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 있고 그때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 북아프리카 이쪽에 있었고 우마이야.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파티마 왕조까지 해서 칼리프가 동시에 3명이 존재하는 시기까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 셀주크 투르크 이후에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파비 왕조까지. 대충 적었는데 요 흐름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맹한모국제를 실시하였다. 여진, 금나라, 데브시름의 제도를 운영하였다. 요게 오스만 제국도 상당히 중요해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관련해서 막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로만 할게요. 티마르 제도, 지방 행정구역을 정리한 거, 그리고 방금 말한 데브시름의 제도, 인재 등용 정책이에요. 데브시름의. 적지 말까. 밀레트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니칠이라고 하는 젊은 이제 병사들이 이제 호위를 했죠. 그리고 술탄, 오케이. 오스만 제국 그리고 다마스쿠스를 수도 정하였다. 지금 얘기를 했었네. 3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게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 왕조에 대한 설명이니까 3번이 답이고, 셀주크 투르크에게 술탄 칭호를 부여받았다. 지금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있고 술탄 칭호를 부여받은 거 오스만 제국 이제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부여하였다니까 아바스 왕조가 부여를 한 거예요. 셀주크 투르크한테. 오스만 제국 아니고. 이 지금 주어 동사를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3점짜리. 그리고 이슬람이 약해. 대부분 학생들이. 오케이? 10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피난길이 참 힘들군. 누가 침략해서 수도 카이펑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게 송나라의 수도입니다. 누가 침략해서 수도가 함락되면 엄청난 위기잖아. 황제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대요. 이거 북송 때 북송 남승 구분하는 게 좋아요. 정강의 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말하는 게. 그러게 말일세 요를 멸망시킨 지금 뭡니까? 이 정강의 변의 주체가 여진 금나라의 금. 요까지 멸망시키고 송까지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금에 대한 설명. 아까 맹한모국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여기 나오면. 자, 은허 유족을 남겼다. 이거 상나라. 상나라의 중심지가 은허였어요. 그 옛날에 은나라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아구다가 건국하였다. 이게 이제 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후금을 건국한 거 누르하치. 그냥 여진족을 통일해서 금나라 건국한 거 아구다. 거란족 통일해서 요 나라 세운 거 누굽니까? 야유라보기. 오케이? 헤이조큐로 천도하였다. 이건 일본의 나라 시대가 시작되는 게 헤이조큐의 천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밀레치대 또 나오네요. 오스만. 가마쿠라에 막부를 설치한 거 가마쿠라 막부. 그렇죠? 인물까지 TMI로 좀 말씀드리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헤이안 시대 말기의 혼란스러움을 끝내고 이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막부 시대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막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중에 첫 번째 막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2번 잘 고르셨으면 좋겠네요. 자, 11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가왕조. 자, 이 왕조 시기에 사마천이 등장하고 흉노의 항복한 이릉을 변호하다가 이거 한나라 사마천 사기 엄청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 삼국사기도 이 한나라의 사기의 형식을 많이 본땄고요.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된다. 기전체 방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 왕조에 한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일본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엄청 큰 절입니다. 일조편법을 시행하였다. 이 명나라 장거정 일조편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표에 등장을 합니다. 나라 시대 도다이사 그쵸? 장거정 일조편법 이렇게 명나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였다. 명나라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합니다. 명나라가. 자, 소금 철의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요게 한나라네요. 한무제 때 아까 나온 평준법 규윤수법 그리고 향거리 선제 다 한나라입니다. 소금 철의 전매제 실시하였다. 경제를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을. 4번 답 고르시고. 삼성 육부제의 통치 주직을 운영하였다. 이 수나라 당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 동아시아의 율령 체제가 완성되고 당나라 때 삼성 육부제가 완성이 되고요. 이게 이제 발해에도 영향을 끼치고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고 고려에도 영향을 끼치고 막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2번 인물 문제네요. 이탈리아 출신이고 예수의 선교사래요. 요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이 떠오를 거예요. 뭐 아담샬, 마테오 리치 이렇게. 그런데 서광계와 함께 기하학서적인 기하 원본을 번역하고 소개하였다. 만력제 허락을 받다. 이 명나라의 황제인데 자, 요 문장 마테오 리치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마테오 리치. 자, 마테오 리치에 대한 활동의 인물. 자, 귀거래사를 지었다. 이런 것까지 이런 게 이제 메인 본문에 안 나오는 자료고 교과서에도 다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이참에 그냥 TMI로 알아서 도연명이라고 남북조 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자, 알았죠? 만엽집을 편찬하였다. 이 만엽집도 여러분들이 낯선 좀 디테일한 용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 나라 시대를 포함해서 나라 시대 전후에 있었던 일본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문학이 되겠습니다.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원나라 곽수경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 체계를 만든 거죠. 오경정의를 저술하였다. 이거 당나라. 공영달이라는 사람과 함께 유학의 흐름 발전 속에서 그 성리학 이전의 유학 훈고학 발전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고려만국 전도를 만들었다. 엄청 지금의 세계지도와 상당히 흡사한 지도 교과서에서 보셨을 겁니다. 명나라 말기입니다. 이때 지금 명나라 말기. 이거 시기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명나라 말기.
밑줄 친 이 시기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시기는 농업 생산량, 상품작물 재배 요런 말들이 여러분들 한국사에도 자주 등장해요. 한국사로 따지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따지면 에도 막부 시기, 그리고 중국으로 따지면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시기, 요렇게 이제 그 시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여기 지금 다 내용들이 그거예요. 곡창지대, 쌀도 엄청 생산 많이 되겠네요. 대도시, 도시 발달, 시장, 정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있었고, 상업 발달, 산시상인, 휘저우 상인까지도 이제 활동했던 대상인 집단. 조선 후기에도 막 사상이 등장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이런 얘기 등장하잖아요. 그 시대랑 다 비슷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르면 되겠네요. 공소회관 이거 같이 배워요. 그 시기에 명청시대, 명나라 말기, 그리고 청나라. 반량전, 이 반량전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화폐인데 이제 진나라 때문에 진나라. 감자, 옥수수 등의 외래 작물이 외국 그 서양 세력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은무역과 발달하는 과정에서 막 들어와요. 그 외래 작물들이 막 이제 심어지고 상품 작물들도 이제 등장하고 경제가 발달하는 데 기여를 하죠. 이것도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 지방의 신품종인 참파배, 이것도 중요한 이제 개념입니다. 이건 본문에 등장을 할 겁니다. 이거 송나라 때. 알겠죠? 답은 디귿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인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14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 이 우표는 칭기즈칸의 손자인 누구? 칭기즈칸의 손자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이 몽골 부족의 그 가기에 돌아가나요? 아들이 누구고 손자가 누구까지는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툴루 일가, 몽케칸 이런 사람들까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말이 등장하네요. 오데칸이 되었고, 수도를 대도로 정했고, 그쵸. 그리고 두 차례 남성을 멸망시켰고, 고려와 연합해서 일본에 원정을 보내게 됐다. 이거 쿠빌라이 칸이네요. 쿠빌라이 칸. 지금 연표 왔다 갔다 지금 뭐 매번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연표 한번 필요하신 분은 설명 글 한번 읽어주시고. 다 있어요. 남성을 정복했다, 일본 원정했다, 대도로 천도했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군기처를 설치할 때 요 이제 황제별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청나라 옹정제 알았죠? 시기가 또 일단 쿠빌라이 칸 누구 원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세난을 진압할 때 안세난 언제입니까? 당나라.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가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전연의 맹약, 송나라랑 거란 간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형제 관계, 거란이 무서운 동생이에요. 전국 시대를 이거 나라 이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네요. 황제까지 모르더라도. 전국 시대 통일한 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이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3번 답 고르시면 되겠고요.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신종이 즉위하고 왕안석 나오면 바로 뭐 어렵지 않죠? 왕안석에 이제 신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혁 펼쳐 나가죠. 그리고 다수의 관료, 신법 말고 구법을 믿었던 구법당, 사마광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죠. 실패. 개혁의 배경 뭐냐? 왜 개혁을 하냐?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할 거 아니야. 그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게 언제예요? 지금 송나라 때란 말이야. 북송. 송나라에게 엄청 큰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송나라는 건국과 동시에 문치주의라고 해서 문신들, 학문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됐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주변에 서하, 거란, 여진 엄청 강한 이제 북방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너무 약해가지고 엄청 이제 나라가 힘들었어요. 그 나라들과 아까 위에서 봤던 전연의 맹약 같은 거 체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약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매우 힘들게 이제 유지가 돼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걸 해결하고자 왕안석이 이제 개혁을 펼친 겁니다. 신법.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배경을 고르시면 돼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할 때 이 문장과 어울리는 건 수나라나 당나라를 고르시면 되겠죠? 안시성 싸움, 수나라는 살수대처. 교초의 남발, 교초라는 이제 화폐가 등장하는 거 이제 원나라 때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고, 영제거는 모르겠지만 토목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영제거, 통제거 이거 수나라 때 대운하를 의미합니다. 대운하. 지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거란과 서해의 위협으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진승 오광의 난을 비롯한 반란이 진나라 진시황제 죽고 나서 진승 오광의 난 같은 난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이걸 통일한 게 한나라 유방, 한고조 유방이 되겠죠. 한나라, 진나라와 해서 한나라 교체되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16번 가에 들어갈 국가로 오른 거. 가를 자 어떤 국가인지를 볼게요. 알고리즘의 유래,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에서 유래했대요. 자, 이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그쵸? 선생님도 그냥 TMI로만 언뜻 들었던 이제 지식들인데 이렇게 문제로 등장을 하네요. 근데 어려워하지 말라고요. 지금 인도라는 말 등장했는데 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네. 수 개념과 함께 십진법을 대중화시킨 인물이래. 대수학의 아버지. 이런 거 다 키워드 아니야.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 그는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이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 자, 아바스 왕조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아까 내가 적어놓은 거 있나? 아바스 왕조. 자, 우마이야 왕조를 이기고 일어난 게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수도는 바그다드고요. 오케이? 자, 아바스 바그다드.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 고르시면 되겠고, 문제 형식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자, 다 이제 서아시아에 있었던 지역 그 왕조들인데 각각 수도 정도, 그리고 그 지역 그 국가의 특징, 어떤 나라 다음에 오는지 어떤 나라 전에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문제에 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17번 밑줄 친 제국. 자, 어떤 제국일까요? 안녕 페르세폴리스. 이 유명한 이제 도시가 되겠죠. 다리우스 1세까지 나오고.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세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오케이, 여러분들 잘 이 막 그 300이란 영화가 그 청소년관람 불가인데 그거 얘기를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을 텐데 관련해 가지고 지도와 함께 등장합니다. 지도와 함께. 그러면서 왕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고 도로가 엄청 잘 이제 뚫렸어요. 왕의 길 막 이런 것까지 다 5번 여러분들 고르시면 되겠고, 예니체리 아까 잠깐 나왔지만 오스만 제국, 그쵸? 티마르제드 오스만 제국. 특이한 것들이 오스만 제국에 많아요.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할 때 이것도 오스만 제국. 싸워. 오스만 제국이랑 그리스의 비잔티움 제국이 싸워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승리합니다. 결국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로 확장할 때 이게 이제 아까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그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 유럽 지역까지 북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거고 후 우마이야 왕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답 5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18번 밑줄 친 왕조에 있었던 사실. 또 어떤 왕조일까요? 5대 10국을 통일했네. 후주에. 자, 이게 뭐예요? 아까 그 뭐야?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 좀 겹치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9월 그리고 수능에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겹치는 이제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자, 송나라, 북송 얘기 자주 등장하죠. 송나라 그만큼 중요합니다. 송나라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되겠네요. 과거 시험에, 이 과거가 패스트가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시험. 과거 시험에 전시라고 황제가 직접 그 시험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이 전시란 전시 제도인데 이게 정기적으로 시행됐대요. 이게 송나라 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송나라 때 있었던 문치주의, 너무 문관을 중요시하고 학문을 중요시해가지고 이런 제도까지 생겼어요. 소설 흑루몽이 민간에서 이제 유행했던 명청시대, 농동 이것도 명청시대. 대진경고 유행 중국비 이거는 당나라 시대인데 이거 공부하셨나? 네스토리오스 종교라고 외래 종교인데 당나라에서도 유행을 했대요. 오케이? 이게 외국 로마에서 이제 넘어온 건데 대진국이라고 로마 지역을 이제 대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 때 경교라고 네스토리우스 교를 경교라고 불렀어. 근데 이게 중국에 유행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당나라 때는 너무나 국제적인 이제 그 성격을 떼가지고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의 화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제적인 인물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국제적인 그 교류가 매우 활발해가지고 이런 외래 종교까지 들어오고 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비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 발굴된 건 명나라식이지만 당나라 때 이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석입니다. 자, 이백두부와 같은 시인이 활약한 것도 당나라 때입니다. 이런 시인들도 이제 등장하고 지금 자주 등장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답 1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 어떤 국가인지 볼까요? 야유라복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그렇죠? 거란이겠네요. 요 나라. 북면관제, 남면관제 이렇게 이원적으로 그 기존 자기네들 유목민족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한족들, 농경민족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배를 했습니다. 자, 지정은제 실시한 거 청나라 때. 연운 16주 차지한 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운 거. 이 문구는 티무르 제국이라고, 이것도 서아시아 지역 역사 배울 때 나오는데 몽골 제국이 이제 막 엄청 그 몽골이 엄청 영토가 크잖아요. 그 나중에 아들들한테 다 쪼개져요. 근데 요 이슬람 지역, 요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요 몽골의 후손들이 이제 국가를 세웁니다. 그게 티무르 제국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인도 지역으로 가서 무굴 제국까지 만들고 이 몽골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위초고 삼국으로 후한이 이렇게 분열이 되죠. 이렇게 수도 니네베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이제 지도에 작용하는 이제 것인데 서아시아의 아시리아 얘기하면서 니네베가 지도에 보이실 겁니다. 알겠죠?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마지막 문제. 산킹코타이제도 다이묘가 행렬하고 이 막부 지방 다이묘가 중앙에 에도에 지금의 도쿄에 와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묘들을 통제하고 그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수도로 가끔 와서 인사하고 가라 이런 겁니다. 지금. 오케이, 에도 막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길도 발전되고 숙박시설, 뭐 시장 같은 거 경제도 발전하고요. 뭐 질문이 근데 뭐죠? 이 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에도 막부에 대한 사실, 견당사 파견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일본의 야마토 정권 때. 그리고 당나라에 파견한 거야. 당나라 시기잖아. 너무 이전이에요. 에도 막부일 때 한국은 조선이었고 조선 후기였고요.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 중국은 청나라였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게 당나라 때예요. 난학이 발전하였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난학이 뭡니까? 랑가쿠? 네덜란드와의 에도 막부와의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네덜란드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학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도 발전을 하고요. 네덜란드를 당시에 화란국이라고 불렀거든요. 홀란드잖아.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말로 홀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영어고 홀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거든요. 화란. 그래서 이제 난자를 써가지고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 학문을.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된 게 바로 이 야마토 정권 때예요. 다이카 개신을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일본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 전에 이제 뭐 왜라고 불리기도 하고 나라의 국호가 정식으로 없었거든요. 오케이. 송으로부터 동전이 대량으로 수입됐어요. 이 송나라 시기잖아. 이제 시기가 안 맞잖아. 그쵸? 송나라 시기에 참고로 이때 일본은 무슨 시대냐? 가마쿠라 막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오케이. 쇼토쿠 태자가 불교 정치, 쇼토쿠 태자 등장하는 거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스카 시대. 이때도 정권으로 따지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스카 시대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스카 문화가 발전했다고도 하고요. 알겠죠? 시기가 너무 달라요.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동아시아예요. 지금 보니까 15개 정도 지금 동아시아 문제, 나머지 서아시아 문제. 다 아시아 문제입니다. 아시아 문제. 이 단원이 그러니까 대단원 3단원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세계사 부분을 배울 때도 문제의 난이도나 문제의 그런 성격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 지역은 이제 요 부분은 아시아 문제만 거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와 이제 관련을 지어서 동아시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거예요. 그렇듯 세계사 문제가 이제 9월, 10월, 11월 수능 때쯤 되면은 이제 서양사, 세계사 유럽 지역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 역사와 함께 나올 텐데, 그래도 일거들 문제는 동아시아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치네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도움 됐으면 좋겠고,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또는 오픈 채팅방으로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